부정한다고. 이걸 겪고 나면 다음에 빡치기 시작해요. 아, 이런 개똥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헤어지고 이렇게 힘든데 전 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다시 잡아야 될 타이밍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눈치채야 되지? 없어지고 난 뒤에 소중한 걸 깨닫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사실 옆에 있을 때 못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남기 마련이거든. 만나는 동안 최선의 최선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럴 때 다시 딱 치고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헤어지고 난 뒤에 전 애인이 후폭풍을 겪고 있다는 신호 베스트 5. 따단! 이거면 전 애인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SNS에서 보이는 후폭풍의 흔적. 헤어지고 난 뒤에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이런 지질이 궁상 떠는 프사 옛날 옛적에 둘리 꿀 빨던 시절에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안 해봤어? 난 해봤는데. 안 해봤으면 말고. 어쨌든 감성적인 상매, 카톡 프사, 그리고 SNS는 여전히 사람이 타인에게 자기의 상태를 전달하기 가장 편한 수단이에요. 굳이 상대방한테 짠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찌질이가 됐어.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 어딘가 속 시원하게 못 털어놓는 자기 상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서 해소를 시키고 싶어 한다고. 이게 또 불안정한 감정을 극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빠른 이별 극복 파트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자기의 신경 변화를 드러내기 가장 쉬운 공간에 제일 쉽게 티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야. 그걸로 상대방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굳이 상대방이 이별에 대한 막 후폭풍을 암시하는 그런 공상맞은 피드 있잖아. 아니면 노래 가사 이런 거 적어 놓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극히 불안정한 감정을 드러내어 놓는 경우,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암시하는 경우, 그때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좀 슬픈 얘기지만 작업을 걸 때나 재회를 꿈꿀 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가장 좋은 기회는 저 사람이 위기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한쪽이 위태로울 때 막 위로하다가 졸라 둘이 서로 눈 맞아가지고 falling love 1일 시작 이런 커플들이 많은 거야. 내가 좀 부족한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개똥같이 굴지만 않았다면 리셋하기 좋은 포인트가 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이미 지나간 사람과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SNS로 상대방의 상태를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티가 나기 쉬우니까. 무슨 일 있어? 그냥 신경 쓰여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 미련 뚝뚝 흘리면서 막 재회를 졸라 바란다. 이런 부담스러운 카톡 말고 완전히 끊긴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말 한 번쯤 보내볼 수 있잖아. 이걸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취향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무리 나처럼 기억력이 금붕어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 정도, 그 사람이 자주 들었던 노래 정도, 같이 갔던 데이트 장소 몇 군데는 기억을 하게 돼 있거든. 막 전부 다 기억은 못해도 부분 다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노래 또는 이별 후폭풍을 떠올리게 되는 카톡, BGM, 품위 있잖아. 아니면 같이 갔던 곳의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다. 내가 좋아하던 책, 노래, 영화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써져 있다. 그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후폭풍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땐 너한테 내가 못해준 게 괜히 생각나서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헤어진 이유가 내 잘못이든 네 잘못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사귀면서 양쪽 다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잖아. 그지? 다시 만나고 싶으면 이 타이밍에 먼저 슬쩍 굽히고 들어가. 그럼 저쪽에서도 같이 굽히고 들어와요. 진짜야. 그렇게 대화를 터서 잘 되는 경우 충분히 많거든. 꼭 재회를 생각하지 않아도 가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짝사랑이든 막 열렬한 연애든 감정적 이별에서 다친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락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아서 내 지난 연애에 밴드를 붙여주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잘 아물어야 다음 연애가 더 예뻐지니까. 알겠지? 세 번째, 성향별로 달라지는 후폭풍의 시기. 여자는 헤어지고 바로 이별을 실감하고 남자는 여자가 극복한 다음에 후폭풍을 겪는다던데 이게 진짠가요? 이건 개똥 같은 소리예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지극히 외향적인 성격이었다면 이별 후 폭풍은 헤어지고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하면서 충족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쫀쫀한 관계, 내가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먼저 맛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지고 나면 홀가분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그걸 맛보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라는 게 훅 들어오는 거야. 내가 연애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고 허무했다라는 걸 느끼는 시간, 그때 이별을 실감하게 되는 거고 후회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돼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이나 시간이 조금 여유로웠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허전함이 빠르게 와요. 그러니까 저런 이별 후유증 시그널들이 빠르게 나타나겠지? 내가 만났던 사람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오는 게 다르니까 이것만 대충 알아도 저 사람의 신호들에서 후폭풍을 읽기 쉬워진다. 네 번째, 나에 대한 디스, 간접적 분노 표현은 후폭풍의 증거다. 이건 꼭 사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사이에서 끝이 난 뒤에 오는 이별 사이클을 알면 파악하기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썸을 타든 연애를 해봤으면 아마 이 사이클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이별을 겪고 나면 처음에는 부정해. 아, 네가 나한테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부정한다고. 이걸 겪고 나면 다음에 빡치기 시작해요. 아, 이런 개똥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상처받았어.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대를 미화시키기까지 걸리는 몇 단계가 더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분노는 저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에 이별 사이클을 겪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 빡침을 간접적으로 인스타에 시사한다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디스하는 게 들린다,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은 자기 상처를 극복하기 졸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이때 들어가지 말고 한 타임만 늦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만들어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타이밍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달라진 상태로 좋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겪는 후폭풍이 어느 단계인지 읽어야 한다는 거야. 다섯 번째, 갑자기 달라진 행동. 나한테 꼭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카톡 프사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 수시로 프로필 업데이트한다. 인스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인스타 관리를 시작한다. 평소에 스토리 같은 걸 올리지도 않는 사람이 부지런히 올리기 시작한다. 이 사람의 다른 스타일을 보게 된다. 등등 있잖아. 왜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패턴을 바꾸는 건 곧 신경 변화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자기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게 꼭 후폭풍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파악하긴 힘드니까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갑자기 달라진 행보를 보인다, 이럴 때는 유심히 다른 후폭풍 반응도 함께 나오는지를 잘 째려봐야 돼요. 이 5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보고 싶은데 아련한 인생 로맨스를 다시 볼 기회를, 지난 연애에 대한 상처가 잘 아물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